안녕하세요. 진흥형 금융포럼 PWG 2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하게 될 박형배고요. 암호화폐의 기술적 분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배경인데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교수께서 2018년도에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은행은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은행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은행원이 1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코인과 토큰의 기술적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오늘의 발표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세상에 같은 코인은 없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똑같은 속성으로 포크를 했다고 하면 비트코인일까요? 라는 거죠. 비트코인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발한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코인하고 토큰은 다릅니다. 코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소유한 경우를 코인이라고 하고요.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토큰은 약간 조금 더 기생충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고요. 코인은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트코인을 먼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는 디지털 통화로 설계되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를 봐도, 백서를 봐도 통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불과 뭐 화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통화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는데 비트코인을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너 스스로 얼마인지 아니?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닌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거래되고 있어요. 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치의 저장으로 된 거예요. 금과 뭐 석유나 뭐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통화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두 번째 디지털 화폐의 기능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당초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기능이고요.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를 집어넣어서 일상적인 구매에서 주요 국가 간, 은행 간 송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성격을 바꾼 겁니다. 이 범주의 약 절반이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집어넣고요. 원래는 맨 처음에 그림을 그냥 놓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놓고 얘기할게요. 비트코인 지금 얘기했고요. 디지털 커런시 맨 밑에 디지털 커런시, XRP, LTC, 뭐 BH, XLM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커런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소프트 포크든 하드 포크든 했던 것들이 이 디지털 커런시에 맞춰서 한 거죠. 보통 속성을 잘 보면 뭐 체결, 블록체인을 이렇게 만드는 속도가 뭐 10분마다 한 번인데 뭐 1분마다 한 번씩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속도를 바꿔가지고 뭐 체결을 빨리 한다. 뭐 그런 뻥을 치고 있죠. 맞는 말이 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똑같은 속성으로 옆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맨 밑에 나왔죠. 디지털 커런시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스토어 오브 밸류가 가치의 저장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하나는 피아트 뭐 콜레터럴라이즈드, 그러니까 보통 미국 달러에 맞춰 가지고 그 가격에 뭐 여기에서 뭐 1 USD를 사면은 나중에 네가 요구할 때 내가 US 달러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정된 환율로 만드는 토큰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게 외국의 경우는 그 거래소마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화죠. 원화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외국 애들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안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거래소에 있는 원화가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거를 못 만들게 막고, 뭐 이거 뭐 자기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이거를 못 한다. 이렇게 이제 이 건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던 그르던 좋은 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머리를 쓰겠죠. 그러면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크립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때려 맞추는 거예요. 석유 뭐 1리터를 내가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산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멋지죠. 우리 머리 구조에서 땅까지 떨어져요. 그러나 이런 거 만들면은 어느 정부도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권거래소, 여기 또 부동산도 여기 들어갑니다. 부동산도 자산 토큰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이미 식생이 갖춰져 있어요.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싫어하고 거기 기존에 있는 법에 다 맞춰져서 다 때려, 니네 왜 우리랑 다르게 하니? 그러면서 다 때려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마치 그럴듯한 그 증권형 또는 자산형 토큰을 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법. 물론 이건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불법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1933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가 그 농장을 분양했는데요. 일부는 직접 자기네가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사람한테 땅을 분할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걔네한테 다시 임대를 받아요. 임대를 받아서 오렌지를 재배해서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거 증권거래소에서 잠깐 보니까 미국 SEC에서 보니까 약간 헷갈린 거야. 이거 너 장난치니? 뭐 이거 이상한데 증권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소송을 건 거죠. 너 보니까 이거는 증권이야. 내 나와바리야, 내 영역이야.
네가 왜 맘대로 이런 거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니? 그래서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이거는 투자다, 그 뭐야 증권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권이니까 하지 마라. 아니면 증권거래소에다가 다른 데처럼 똑같이 보고를 해라. 다른 기업처럼 똑같이 해라. 그 테스트하는데 돈을 투자했느냐? 투자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느냐? 공동기업 존재하느냐?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동 여부로 수익 창출 여부가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돈을 투자했느냐? 헷갈리죠. 우리가 돈을 투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게 오어냐, 엔드냐,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근데 엔드예요.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엔드예요. 돈을 투자했고,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뭐 공동기업을 존재하고, 가입인 또는 제3자의 노동 여부로 수익을 한다. 뭐 이게 다 들어갔을 때, 이건 주식이잖아. 그건 우리 영역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돈을 투자했느냐. 이거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노동으로 여기다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노동으로 뭔가 했으면은 그거는 투자를 보지 않는다. 돈을 집어넣고 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 1 토큰을 샀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2 토큰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는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 어떻게 10원짜리 토큰을 샀는데 20원이 될 수가 있지? 10원짜리 토큰은 10원이야. 10원짜리 토큰은 10원짜리 토큰을 샀고 나중에도 10원짜리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식이 아니지. 10원짜리 토큰이 나중에 20원의 토큰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이거의 전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해서 내가 투자 집단에 들어갔는데 노동을 해서 기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토큰은 이더리움 안에 있는 거를 뭔가 누군가가 갑자기 거기에다 갑자기 엄청난 토큰을 발행해, 몇 수조 개의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이 노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노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거 얼마나 머리를 썼는데 노동이지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약간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못 잡아요. 들어가도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토큰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생활에서도 원이라는 기본 통화가 있고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이 있었잖아요.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토큰이 있었는데 이게 돈이냐 아니냐 헷갈려요. 왜냐하면 황금성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담배도 토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깜빵이라 황금성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토큰이라고. 뭔가 쓸모가 있어. 뭔가 쓸모가 있어서 유틸리티 토큰. 이게 돈이 아닌 것 같지만 돈이야. 뭐 FIL 이런 데는 파일 코인 이런 거는 파일을 저장하는데 시아 코인 이런 거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 CVC 토큰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라고 써놨어요. 제가 주장함이라고 써놓은 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그럴 수는 있겠지. 실제로 기능 부여는 그 게임 속에 들어가는 토큰 이런 것들은 거의 유틸리티 10원짜리 토큰은 영원히 10원짜리 토큰이어야만 돼요. 올라가는 건 이상한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파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들어보면은 이 아저씨 자기네들이 토큰을 만들었는데 이걸 파는데 나중에 20원이 될 거예요. 그 녹음했다가 시비 걸면은 그 사람은 제가 보기 잡혀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서 토큰을 팔 수 있을까요? 팔아내야죠. 그게 진짜 머리를 쓰고 훌륭한 거고, 그거를 유일하게 성공한 거의 유일한 돈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가스가 유틸리티 토큰. 이더리움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은 통화의 가치도 있고, 왼쪽 나오겠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거고, 스마트 계약 분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코인의 본질적인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비트코인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트코인의 부족한 성격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래소가 훌륭한 거래소고, 이걸 못 만들어내는 거래소는 그냥 원오브 댐이죠. 네. 이 스마트 계약과 분산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이더리움은 구현했죠. 그 이더리움이, 분산 애플리케이션은 뭔 얘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마치 앱스토어랑 비슷한 거예요. 잘 보시면 앱스토어랑 왜 비슷하지? 내가 코인을 만드는데, 앱을 만드는데 앱스토어에다가 구글 앱스토어든 뭐 애플 앱스토어든 내가 걔네들 허락을 받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올라가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심사를 하죠. 그래도 웬만한 버그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웬만하면 올라가죠. 자, 이더리움의 토큰을 만드는데 누가 심사하나요? 안 해요. 똑같아요, 개념당. 근데 이더리움의 코인 만드는 게, 토큰 만드는 게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우리는 덜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더리움의 토큰 만드는 게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훌륭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되고, 미국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좋아하고, 한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거. 옛날 가격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거의 그 가격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고, 최고점을 보기가 딱 다 있죠, 지금. 이더리움은 옛날 가격보다 올라가 있죠, 더. 이더리움 계속 이게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다른 문제가 있고. 교환 토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니스왑 뭐 이런 게 하는 것들이 교환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 같은 거 만들 때 이거를 타일 중앙화해서 만들려고 하면 교환 토큰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자동화 시키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랑 연결해 가지고 이 가격은, 교환 토큰은 관련 거래소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고, 유틸리티 토큰이 변형이거나 더 훨씬 더 발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더리움의 문제점은 잘 보면은 자기네가 만드는 게 있어요. 채굴도 하지만 자기네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만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만드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비트코인처럼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 비트코인은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반감기가 언제고 최종적으로 몇 개가 반감일 거다 이런 게 있는데, 비트코인 외에 다른 거 보여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소스를 열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확 오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확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가치의 저장으로 바뀌었어요. 그걸로, 야, 내가 너랑 빵 살 때 비트코인 뭐
영영상 1을 비트코인 보내 뭐 이런 거로 비즈니스 모델 잡으면 망합니다. 그냥 보유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노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 돈을 맨 처음에 돈이 만들어졌을 때 노동을 채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시간 남을 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